세계를 가슴에 품은 민족의 동량, 복음의 나팔소. 2015년 2월 14일 토요일 자정. 캄캄한 밤 공기를 헤치고 광주 극동방송 사옥 앞에 하나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12박 13일간의 미주 선교 여행을 떠나기 위해 모인 자모 자부들의 얼굴에는 자녀를 멀리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만 아이들의 표정은 연신 설렘과 기대로 가득했다. 그렇게 41명의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부푼 가슴을 안고 미국을 향한 생애 첫 찬양 선교 여행을 떠났다. 현지 시간으로 2월 14일 토요일 오전 9시 5분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애틀란타 공항에 도착했다. 미국에서의 첫 번째 식사는 햄버거. 댄드리즈 침례교회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점심을 해결한 아이들은 4시간 후 댄드리즈 제1침례교회에 도착했다. 공연을 위한 리허설이 이어졌고 저녁 식사로 피자를 먹은 뒤 홈스테이로 미국에서의 첫날 밤이 시작됐다. 2월 15일 주일 오전 9시 조용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던 댄드리즈 제1침례교회에 500여 명의 성도님들이 모여 있었다. 김장원 목사님은 공연 전 아이들을 위해 직접 기도해 주셨는데 이번 미주 선교 여행 동안 공연 시작 전이면 목사님은 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다. 아이들은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여기에 왜 왔는지, 무엇을 하러 왔는지 늘 기억할 수 있었다. 2월 16일 월요일 댄드리즈에는 아침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오전 10시 내리는 눈을 맞으며 아이들은 챈들러 하우스로 공연을 위해 떠날 준비를 시작했다. 챈들러 하우스에서의 공연은 한마디로 감동의 연속이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찬양을 통해 전해지는 예수님의 사랑은 나라도 나이도 다른 아이들과 챈들러 하우스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하나로 이어주었다. 기온은 점점 더 떨어졌고 눈발도 거세졌다. 결국 그날 저녁 7시 공연과 다음날 아침 공연이 취소됐다. 점심시간 아이들은 칼슘유먼대학교 총장실에서 깜짝 공연을 했는데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본 총장은 학교 카페테리아에서도 아이들이 공연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해왔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지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한국에서는 명절 연휴가 시작된 2월 18일 수요일, 날씨는 여전히 좋지 않았다. 공연이 자꾸 미뤄지거나 취소되었고 아이들은 다소 시무룩해져 있었다. 풀 죽어 있는 아이들이 걱정됐는지 바비 그리핀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숙소 근처 아울렛에서 다시 공연을 할 수 있었다. 바비 그리핀 할아버지는 아이들이 장난감과 과자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점심은 킹스포트에 있는 마마하우스에서 뷔페식으로 먹었고 여기서도 역시 깜짝 공연은 이어졌다. 먼 나라에서 찬양하기 위해 온 아이들에게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고 싶어 했던 바비 그리핀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지인인 제이나 할머니의 도요타 매장에서 찬양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었다. 한국은 음력설이었던 2월 19일 목요일, 아이들은 일정보다 하루 일찍 애틀랜타로 출발했다. 애틀란타로 가는 길 아이들은 버스 회사인 영 트랜스포테이션에 들려 찬양의 선물을 나눠주었고 아이들의 찬양을 본 직원들은 밖은 너무 춥지만 아이들의 찬양을 통해 마음만큼은 따뜻해졌다며 축복의 말을 전해주었다. 같은 날 오후 2시 미국의 대표 방송사인 CNN 본사에 도착해 관람하는 시간을 가진 아이들은 오후 6시 저녁 장소인 슈가로프 한인교회로 도착했다. 애틀란타 슈가로프 한인교회는 한국에서 온 아이들을 위해 저녁으로 맛있는 한국 음식을 준비해 주었다. 오랜만에 맛보는 고향 음식에 아이들은 한국에서는 잘 먹지 않던 밥도 맛있게 참 잘 먹어주었다. 2월 20일 금요일 아침 식사 후 아이들에게 약간의 휴식이 주어졌다. 아이들은 세계 최대 규모라는 조지아 아쿠아리움 관광을 했고 세계 최대 어종을 확보하고 있는 아쿠아리움에서 바다생물 체험과 함께 한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돌고래 쇼도 관람했다. 2월 21일 토요일
이날은 두 곳의 양로원에서 공연이 있는 날이었다. 노블빌리지와 레인보우 하이츠였다. 특히 레인보우 하이츠는 59가구 중 48가구가 한국분일 정도로 한국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계신 곳이었다. 먼 타국 땅에서 들은 고향 노래, 거기다 천사 같은 아이들이 전해준 찬양은 그곳에 계신 분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었다. 같은 날 저녁 7시 아이들이 홈스테이 했던 슈가루프 한인침례교회에서 집회가 시작됐다. 그동안 기상 악화로 찬양하지 못했던 아이들은 그날 저녁 어느 때보다 가장 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예배당을 가득 채운 성도들은 기립박수로 멋진 공연을 보여준 아이들을 격려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었다. 2월 22일 주일, 광주 극동방송 미주 순회 연주 9번째 날이 밝았다. 이날은 르호봇 교회, 롤스 메트로 교회에서의 공연과 노숙자들을 위한 애틀란타 미션의 깜짝 방문이 있는 날이었다. 오전 공연을 위해 르호봇 교회로 가던 길, 교통사고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제대로 리허설도 해보지 못하고 무대로 올라서야 했지만 우려와 달리 아이들은 잘해주었다. 아이들을 위해 한국에서 매일같이 모여 기도한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위기의 순간 기도의 힘을 현지에서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2월 24일 화요일, 12박 13일간의 미주 선교 여행 마지막 공연이 있는 날이 밝았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기독 언론인들이 모인 자리, 김장한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이 이어졌다. 점차 악해져가는 세대 속에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전 세계 크리스천 언론인들에게 아이들의 찬양은 지친 심령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을 주었다. 마지막 공연인 만큼 아이들의 모습은 이번 미주 선교 여행 어느 때보다 열정적이었고, 공연이 다 끝난 후에도 아이들을 향한 격려와 찬사는 한동안 계속되었다. 아이들은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는 12박 13일간의 미주 선교 여행이 끝나고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그토록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기다리고 있던 자모, 자부들의 환영이 부모님 품에 안겼다.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12박 13일간의 미주 선교 여행. 그 시간과 추억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잊혀지겠지만